신혼집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침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침대가 저를 비웃는 듯 공간을 꽉 채웠습니다. 낡은 시트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립스틱 자국이며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한 올까지, 그 지저분한 흔적들이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재현 씨랑 저 결혼식 하루 앞두고 봐야 할 꼴이에요. 뒤따라 들어온 재현은 휴대폰 화면만 빤히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전에 쓰던 거야. 멀쩡하니까 그냥 쓰면 되지. 저는 그 말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립스틱 자국과 머리카락을 번갈아 보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립스틱도 안 지워지고 머리카락까지, 이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 흔적이야. 제 신혼 침실에 재현은 콧방귀를 뀌듯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결혼할 사람이 그냥 물건이잖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손에 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야. 이건 배신이라고. 내 침실에 당신 과거 여자의 흔적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게 내 앞날을 더럽히는 짓인 걸 몰라? 당신이랑 그 여자, 분명 이 침대에서, 이 방에서 함께 숨쉬고 웃었겠지. 그런데 그 더러운 흔적들이 내 결혼식 전날 밤인 지금 이렇게 버젓이, 이게 말이 돼. 재현은 고개를 돌려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힘을 모아 말했습니다. 수진이 좀 불러줘. 당장 데려와. 지금은 나 혼자 못 견디겠어. 떨리는 손으로 지금 와줘라고 휴대폰을 두드리자 수진에게서 가는 중이야라는 답장이 거의 곧바로 도착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며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야. 거실은 조명이 은은했지만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움과 함께 날카로운 눈빛이 스쳤죠.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나야, 뭔 일이야? 내 문자 보고 바로 왔어. 숨을 크게 내쉬며 아픈 함성을 억누르듯 말했습니다. 저 침대 재현 씨가 전에 만나던 여자랑 썼던 거래. 립스틱 자국에 머리카락까지 아직 그대로 있어. 수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침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아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 결혼식 하루 앞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수지는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나야,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야. 이건 배신이라고.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난 이 공간이 내 신혼집이 되길 바랐어. 처음부터. 근데 저 침대는 내 자리를 뺏는 것 같아. 수지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재현 씨한테 따져야겠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불안해. 수진아, 너 내 옆에 있어줘.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오늘 밤 여기 있을게. 내 옆에서. 시간이 흘러 해가 지고 집 안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재현은 침실을 정리하러 들어갔지만 저와 수지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 되기 전에 결정하죠. 침대 버릴 건지 그냥 쓸 건지. 수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현 씨, 이건 단순한 물건 문제가 아니에요. 한나 감정이 달린 문제라고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문제예요. 재현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침대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내 감정이 존중받아야 해요. 재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래층을 노려보듯 말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요. 내일 결혼식. 날씨도 좋고. 두 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게 아니라 배신감이랑 분노 때문에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재현은 감정을 억누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 제 어깨를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 혼자 이거 견딜 필요 없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거실 전등이 꺼지고 어두운 조명이 깔렸습니다. 저와 수진은 속삭이며 밤을 지새우기로 했습니다. 신혼집 거실 조명이 은은했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죠. 수진은 조용히 제 옆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나야, 나 생각할수록 좀 그렇다. 재현 씨가 사실 전부터 우리랑 좀 더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 같아.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진아, 무슨 말이야?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오빠 동창 모임에서 알게 된 일이야. 그 자리에서 재현 씨가 너 말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더라. 뭔가 묘하게 특별하게 들리는 이름이었어. 손을 떨며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 수진아, 내가 아는 거 다 말해줘.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전 남자친구라고 하긴 좀 그렇고 빌려준 침대 얘기까지 하더라. 그 사람이랑 같이 사진 찍은 적 있다는 얘기도 하고 길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나조차도 찜찜했어. 머리를 감싸쥐듯 손을 머리에 올렸습니다. 너, 그게 내 과거에서 재현 씨랑.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느꼈어.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이야.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이 침대, 립스틱 자국, 머리카락 저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그 흔적 속에 숨어 있는 모든 감정과 기억이 끔찍해요. 재현이 거실 문을 밀치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뭘 그렇게 조용히 얘기해요? 빨리 해결하죠. 리허설도 가야 하니.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현 씨, 이걸 해결하려면 그 침대와 전 여자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흔적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한나 씨는 이 공간에서 편하게 숨도 못 쉬어요. 재현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전 여자친구 물건이라서 그렇다고요? 그냥 기분 탓이라고요? 감정적으로 치우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수지는 눈을 번뜩이며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침대 위 립스틱 자국도 머리카락도 수치스러운 증거라고요. 이 증거들이 말해주잖아요. 그 여자가 여기 왔었고 재현 씨랑 함께 보낸 시간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침실로 가야 할지 거실에 남을지 망설이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밤 이 공간에서 끝나길 바라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그냥 깨끗한 정리예요. 재현은 조용히 한숨을 쉬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두 사람이 제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정말 원하는 거 맞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는 새로운 시작만 생각했어요. 어두운 정적 속에 재현의 불안한 숨소리와 제 두근거림이 교차했습니다. 둘 사이에 정리될 침대와 남겨질 상처가 어떻게 이어질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에서 창밖 조명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재현 씨, 결정했어요? 이번에 침대랑 그 흔적들 완전히 정리할 건가요? 재현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침대를 버리자고요? 돈이랑 실용성도 생각해야죠. 전에 쓰던 가구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수지는 제 옆에서 손을 꽉 쥔 채 재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재현 씨, 단순한 물건 문제가 아니에요. 온라인에서도 전 애인과 쓰던 침대나 가전을 신혼집에 들이면 찝찝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사 제목들이 스쳐 지나간다. 전 여친 가구 신혼집에 예비 신랑의 분노, 동거 흔적 가구, 신혼집에 들인 남편 이혼 사유될까? 재현은 눈빛이 흔들리다 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이성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돈 아끼려고 한 것뿐이에요. 저는 감정이 폭발한 듯 소리쳤습니다. 돈 때문이라고요. 돈 한 푼 아낄 시간 있었으면 최소한 제 감정은 존중해 줬어야죠.
수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한나 씨 마음은요? 신혼집이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재현은 뒷걸음질 치듯거리를 두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한나야, 저 좀 이해해줘요. 울먹이며 재현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해. 저는 이 집에서 매일 그 침대에 누가 누웠을까 생각하면서 잠들고 싶지 않아요. 조용한 정적 후,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어요. 침대랑 그 모든 가구, 당장 뺄게요. 다 치울게요. 오늘 밤 모두 정리할게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저는 침실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약속대로 침대를 정리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과 낮게 울리는 가구, 끄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거실 문이 열리고 재현이 땀에 젖은 셔츠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다 치웠어. 이제 됐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진짜. 그 침대, 지금 이 집에 없는 거야? 재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어. 아래로 버렸어. 이젠 새로 사면 되잖아. 수진이 조용히 거실 창가 쪽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저기 저거 뭐야?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창문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뒤편 작은 창고에 낡은 침대, 프레임이 덜렁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치솟는 분노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치운다고 해놓고 창고에 숨겨놨다고. 재현 씨, 지금 저랑 장난해요? 재현은 당황한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내일 폐기 신청하려고 했어. 오늘은 시간이 안 됐고. 수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숨기듯이 빼놓고선 이제 와서. 거짓말은 둘째치고. 당신 진심이 겨우 그거였어요. 저는 그대로 무너지듯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 집이 이제 다 망가졌어. 거짓말, 회피, 전 여자의 흔적까지 다 그대로잖아. 나 정말 미치겠어. 재현은 애써 진정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정리하려고 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생각이 있었다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이 있었다고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당신 마음대로 숨기고 덮는 게 그 생각이에요? 수지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한나야, 이제 내가 결정할 때야. 이런 사람하고 내일 결혼을 해야 하는 건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깔린 채 재현의 불안한 숨소리만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창밖에는 버려졌는지 숨겨졌는지 모를 침대가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정말 내일 치러질 수 있을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눈을 떴지만 눈꺼풀 위로 쏟아지는 햇살보다 더 무거운 건 제 가슴을 짓누르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침실 옆 거실에서는 수진이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재현은 이미 외출한 듯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채 전날 밤 창고에서 본 침대 프레임을 떠올렸습니다. 숨기려 했던 재현의 태도, 눈빛, 그리고 그 말. 폐기 신청하려고 시간이 없었어. 그 말은 하루가 지난 지금 더는 믿을 수 없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나야, 오늘 결혼식장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가야 할까요? 거기서 제가 신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저는 그 옷보다 그의 입술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게 빛나는 흔적. 립밤이었을까요? 아니, 그건 너무 진했습니다.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재현은 잠시 멈칫하다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미용실. 결혼식이니까 머리도 하고 정장도 좀 고치고. 수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 립스틱 색깔, 당신 거 아니죠? 한나가 쓰는 색이랑 다르잖아요. 재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그래요? 그냥 커피 마시고 미용실 간 거예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전날 밤 찍어둔 창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침대 프레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 치운 것도 모자라 버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 침대도, 당신 과거도, 그리고 당신 나쁜 습관도,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 당신 옆에 있던 여자까지요. 재현은 그제야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저 의심하는 거예요. 결혼식 전날에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요. 수지는 가로막듯 나서며 말했습니다.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드러났다고요. 당신, 오늘 새벽에 혼자 아니었잖아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현, 저 오늘 당신이랑 결혼식장에 안 가요. 이 결혼, 여기서 끝이에요. 침묵이 흐른 뒤, 재현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결국 이런 사소한 문제로 모든 걸 망치는 건 당신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소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자존심이라고요. 제 삶의 시작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끝낼 시간이야. 창밖에서는 웨딩카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차에 탈 신부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고 신랑은 혼자 입구 앞을 서성이다가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도망쳤대. 결혼식 아침에 싸움이 났다더라. 신랑이 다른 여자랑 있었대. 그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호텔 근처 카페에서 한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재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빠르게 퍼졌고 익명의 계정은 그 여자가 바로 전 여자친구였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식장에 가지 않는 대신 수진과 함께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휴대폰 속 사진과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진동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결혼식의 유일한 증인인 수진만이 제 곁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수진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사진, 진짜야. 내가 아는 후배가 찍은 거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입술에 남아있던 흔적이 다 말해주더라고요. 그날 저녁, 재현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수진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나 좀 만나줄래? 재현은 수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왜? 아직도 숨길 말 남았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날, 그 여자 전 여자친구 아니야. 재현은 잠시 침묵하다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야? 왜 그 여자 어깨에 손을 올렸어?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길게 이어졌죠. 결국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전화가 끊긴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진, 사실 누가 찍었는지 알아요. 그 여자, 전부터 제 주변에 얼쩡거렸어요. 수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마, 그래요. 저도 모르게 제 주변은 이미 다 잠식당에 있었던 거죠. 당신이랑 저, 재현까지 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수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흔들려버린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 또 다른 폭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익명의 계정이 올린 메시지 한 줄. 그 침대, 전 여자친구가 사준 게 아니에요. 재현이 다른 여자한테 받은 겁니다. 그 여자는 지금도 재현의 집에 드나들어요. 그 글을 조용히 내려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작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이었을까? 저는 익명의 계정이 남긴 한 줄의 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 침대, 전 여자친구가 사준 게 아니에요. 재현이 다른 여자한테 받은 겁니다. 그 여자는 지금도 재현의 집에 드나들어요. 입술을 깨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 혹시 이 글에 나오는 사람 누군지 짐작 가는 데 있어? 수진은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설마 내가 그 여자야? 수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여자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 사람, 제 동생이에요. 제가 숨겼어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애가 재현 씨를 자주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침대, 사실 제 동생이 사준 거예요. 전 여자친구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 눈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몸이 굳었습니다. 수진, 왜 저한테 그걸 말 안 해줬어? 수진은 눈물이 고인 채로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너한테 그 사실을 알리는 순간 우리 셋 다 끝날 것 같았거든.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난 그냥 언니 옆에 있어주고 싶었을 뿐이야.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 아직도 재현 씨랑 연락해? 수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둘이 같이 있었어. 내가 말릴 틈도 없이 이미 너무 깊이 엮여 있었어.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부터 무언가가 갈라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침대가 저를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정작 저를 무너뜨린 건 제 옆에 있던 당신이었네요. 수지는 울음을 삼키며 제게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요. 이제 누구도 못 믿겠어.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다 거짓이었어. 제 결혼식이 아니라 제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멍하니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나야, 나도 망가졌어. 나도 내 동생이 이런 짓 할 줄 몰랐어. 그 애, 내가 얼마나 감싸왔는지 언니는 모를 거야. 내가 그 애 대신 벌을 받아야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 벌이겠지. 정적이 흐르는 거실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배신, 그리고 복잡하게 엉킨 진실만이 묵직하게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수록 머릿속에는 수진의 말이 울렸습니다. 그 침대는 전 여자친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대는 수진의 여동생, 바로 서연이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침, 재현과 함께 있던 여자 역시 서연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누군가 현관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수진의 여동생, 서연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비웃듯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다 말했죠. 그래요. 침대 제가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때요? 저는 그냥 좋은 물건을 좋은 사람한테 준 것뿐이에요.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하필 내 결혼식, 내 공간에 내가 나타난 거야? 서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나 언니,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저는 언니보다 먼저 재현 씨를 알았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제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제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당신이랑 연락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하고 만나고, 같이 밥 먹고 때론 더. 그 사람이 저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언니랑 결혼한다는 말만 했을 뿐이죠.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그 침대,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사달라고 한 거예요.
결혼한다고 말은 했지만 눈빛은 안 그랬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부터 무언가가 갈라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침대에 깃들어 있던 건 과거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현재였고 저를 조롱하는 증거였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언니,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누구랑 있는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제가 앉은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커피 한 잔과 침묵, 그리고 무너진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뒤 수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나야, 서연이 왔다 갔다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다가 단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결혼식이 무산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오래 잠들지 못한 눈으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가득했던 방은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흰 웨딩 슈즈, 리허설 사진, 웨딩 촛대 모두가 찢겨진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문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재현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흐트러진 셔츠, 말라버린 입술.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도 저를 향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한나야, 제발 딱 한 번만 내 말 들어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에 그 목소리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당신은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 침대도 서연이도 다 실수였고 제 잘못이에요. 저는 묻고 싶었지만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건 잠시 흔들렸던 거예요. 결국 제가 원한 사람은 당신이었고 결혼식장에서 당신을 기다렸던 것도 저예요. 한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침묵 속에서 저를 짓누르고 있던 감정을 하나씩 깨트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서연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공간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사람, 같은 공간. 모두 알고, 모두 들키고, 모두 상처 입은 채로. 서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사람을 마주 보내. 수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내자. 우리 이 관계 너무 오래 끌어왔어.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잖아.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끝낼 차례예요. 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현 씨, 당신은 저를 2번 배신했어요. 한 번은 거짓말로, 한 번은 행동으로. 그 침대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남편이 아니었다는 걸.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아, 당신은 마지막까지 저를 조롱했죠. 하지만 기억해. 남의 것을 훔쳐 얻은 사랑은 절대 오래가지 않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수진아, 당신에게는 고마움도 있고 미움도 있어. 우리 오랜 친구였지만 오늘부로 저는 당신을 용서하겠지만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거야.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림 하나 없이, 눈물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는 저를 침대 같은 물건처럼 취급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지 않을 거예요. 제 감정이 억압받지 않고 제 상처가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요. 문이 닫혔고 정적이 남았습니다. 재현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으며 서연은 멍하니 제가 떠난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이제 더는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